기조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차의 기조연사입니다. 사무엘 엄마님은 가나 통계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GSS 가나 통계청의 통계 시스템 모던화, 현대화와 그리고 변혁 과정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민첩성을 제고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 가나 통계청은 통계청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보다 상관성 있는 데이터를 세 종류의 서베이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을 기업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 관련하여 또한 일자리와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디지털화된 주택 총조사 결과를 또한 공표한 바 있고요. 오늘은 미리 녹화된 동영상으로 기조연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동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계청 UN 공조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회복력 있는 데이터와 또한 회복력 있는 통계 시스템의 구축,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새로운 기술적 또한 재무적인 니즈에 응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를 반영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발표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회복력이란 무엇인가 그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통계 시스템과 그리고 통계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회복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와 데이터와 통계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가나 통계청에서는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입 조치를 위한 회복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회복력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저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회복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회복력과 또 사후적인 의미의 회복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일단 우리가 어떤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후적인 대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다면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제가 회복력의 특성을 파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모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를 통해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최적화된 그리고 단계별의 운영을 통해서 국가 통계 시스템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따른 이런 통계 시스템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복의 속도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부정적인 영향이 닥쳤을 때 저는 꾸준하게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그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 여기에 대한 대응 기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입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 이런 개입 조치는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나? 우리의 국가 통계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보다 큰 경제라는 범주 안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입 조치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개입 조치의 범주와 시너지와 타이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통계청에서는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력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저는 또한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그런 충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이전까지의 우리의 운영 방식은 어땠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의 운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영에 대한 어떤 모드라던가 방식이라던가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이후 직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계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라고 하면 데이터와 통계와 통계 데이터 그리고 통계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담론입니다. 모든 국가통계청 시스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통계 데이터의 생산과 사용과 그리고 보관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담론의 주제를 상호 운용성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 운용성은 단순히 국가통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환경의 상호 운용성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데이터와 통계와 그리고 통계 데이터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생산이나 활용이나 보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가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데이터 간의 그리고 데이터와 정책 간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보다 정규적인 그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국가 통계 시스템이 데이터를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효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여파에 대해서 보다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저는 새로운 기술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니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또 저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통계 그리고 통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몇 가지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데이터 품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전반적인 그런 프레임워크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퀄리티의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자 간의 혹은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가나통계청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이런 주제에 천착을 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향후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통계청은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재원을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면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국가통계청이 이와 같은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캐나다 통계청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런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 이런 정보는 소중할 수 있죠. 통계청은 이와 같은 그런 시도를 통해서 내부적인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통계청은 역량이 좀 부족한 국가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역량을 이끌어 올려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나통계청과 관련해서 제가 국가통계청 내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국가통계청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는 팬데믹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응성이라던가 혹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 면에서 그런데요. 많은 아마 통계청에서도 그랬겠지만 저희도 세계의
신속 트래커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대상으로, 가구 대상으로, 그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 측면에서 트래커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감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역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흡연율이 높은 지역, 혹은 위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이 더 위험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쉬보드를 만들어서 가나 정부가 어느 지역에 개입 조치를 집중할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과의 이런 관여 활동을 통해서 이 팬데믹이 현재 정점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고요. 저희는 통계청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이런 팬데믹 자체의 종식이 궁극적인 목표죠. 저희는 국가 코로나 대응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 업무를 바로 저희가 맡았고요. 또한 이런 정책이 저희의 업무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회복력의 어떤 증명, 회복력이라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게 저희의 주요 추진 사항이었는데요. 단순히 통계를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계정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정보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통계 업무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국가 계정이 중요하지만 좀 재조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 국가 활동은 센서스가 포함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팬데믹 와중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개입 조치를 취했고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센서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행했고요. 현재 종료는 되었습니다. 현재 클리어런스 작업에 있는데요.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예비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나에서는 단순히 센서스뿐만 아니라 100% 디지털화된 센서스, 더 나아가 대면 조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지털화된 센서스를 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 시스템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조화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양한 부처와 그리고 기관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통계청이 조정자의 역할을 국가통계 시스템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각각 우리가 주어진 또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임무에 따라서 전체 통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통령이 중요한 국가 식별 시스템이라던가 가나의 이민자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출생 등록 시스템 같은 것이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 수집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전통적인 자료원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현재 전환기 있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행정자료의 사용이 보다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의 그런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적정하게 통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 프로세스가 조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가나통계청에서는 비전통적인 그런 자료원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부나 이런 행정자료를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구의 이동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어떤 폐기물이라던가 혹은 국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통계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몇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팬데믹 이전에 각국 통계청도 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팬데믹 초반이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그런 계획입니다. 조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서아프리카에서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베이도 하고 있고 어떤 역량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팬데믹 바로 이전의 일입니다. 많은 개입 조치가 그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 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보다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속도를 정하고 우리가 팬데믹 와중에서도 보다 렐러번트한 어떤 상관성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양자 간의 그리고 다자 간의 파트너십을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파트너십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케냐 통계청이나 르완다 통계청과의 관계는 좀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반면 영국이나 덴마크 통계청이나 노르웨이 통계청과는 보다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앞서 다자 간의 파트너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 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트래커 3개에 대한 펀딩이 좀 되었습니다. 또한 조화라던가 통계, 어떤 개선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니세프와도 코로나 트래커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자 간 차원에서 이렇게 수많은 개입 조치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전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인데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2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컨셉을 증명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지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성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재무적인 어떤 수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센서스 이전에는 이런 센서스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구 조사를 저희가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구 조사를 보다 어떤 정규 과정으로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만큼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와 같은 조사를 하고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행정 자료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우리가 쉽게 기입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든 통신사들의 힘을 빌려서 빅데이터 소스를 좀 비공식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 2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째로는 지속성 있는 어떤 책무성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시각으로만 팬데믹과 같은 이벤트를 본다면 모든 정책 분야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컨셉을 증명함으로써 즉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영향은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컨셉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